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같은 느낌으로 끝난 12회였습니다. 정말 좋았던 건 마지막 회에 그동안 감싸왔던 러브라인을 풀어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가진 본연의 정체성, 병원을 배경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게 가장 잘 표현된 시즌1의 마지막 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러브라인이 부족한 느낌도 아니었죠. 그동안 꽁꽁 싸매고 풀어주지 않았던 겨울정원의 서사를 시원하게 공개해서인지 분명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회 리뷰는 2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메인 러브라인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고 다음 리뷰에서는 주변 인물들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드디어 밝혀진 정원이의 마음. 이걸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나? 회의감 같은 건 들지 않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로사의 부탁을 받고 고민이 더 많아진 장겨울. 익준이가 그런 겨울이를 발견하고 고민을 털어놔보라고 했습니다.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겨울이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정원이 엄마가 와서 정원이 붙잡아달란 말을 했다는 걸 아무리 익준이라지만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익준이는 안정원 일인 게 분명한 느낌은 있는데 뭔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대체 안정원이 언제부터 좋았냐고 물어보는 익준이. 당연한 거 아닌가까지 듣고 그 다음 대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라고 예상했던 분들 손.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정도는 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정원이가 사제보다 의사를 선택할 것이란 암시는 그 이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숨겨놓은 복선을 찾고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은 그런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의 감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원이가 느꼈던 고뇌와 갈등은 지금껏 애매하게 표현되는 듯 했지만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인 정원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보여줬던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환자로 등장하셨던 작은 분량을 소화했던 분들마저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많은 상황에서 저를 눈물 짓게 했지만 인생의 기로에 놓인 정원이의 감정선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보이지 않도록 섬세하게 연기하신 유연석 배우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동안도 어린 환자들에게 무한 애정을 쏟아왔던 정원이. 이번에는 싱싱이를 타다 복부를 심하게 다친 지연이가 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부상. 개복 수술을 해야 하며 간 일부를 절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장겨울과 함께 수술방에 들어간 정원이. 겨울이는 컵라면을 먹다 말고 뛰어온 터라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계속되는 꼬르륵 소리에 지연이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되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약속했죠. 지난번 거짓말로 저녁 식사를 거절했던 것도 마음에 걸렸을 것 같은데 지금 감정이 다 밝혀지고 돌이켜보니 그때 장겨울이 이 옷 말고 다른 옷 입고 밥 사달라고 했을 때 정원이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지연이 가족들에게 수술 상황이랑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데 지연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지연이 엄마는 정원이가 PICU에 아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선생님 덕분에 지연이 살았다는 인사를 받고 정원이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정원이의 기분. 이미 시즌1 내내 보여줬던 환자에 대한 정원이의 마음은 정원이의 행복이 환자의 상태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줬죠. 속초에 간다는 송화에게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키다리 아저씨까지 맡겨서 부담을 줬다며 가서 몸관리 잘하라고 그 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할 때부터 저도 그렇고 송화도 그렇고 정원이가 병원을 떠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란 걸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정원이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송화와 커피를 마실 때 송화는 정원이가 말하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이때 송화가 정원이에게 했던 말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나도 찬성. 송화는 물론 무슨 생각인지 알고 있었기도 했지만 몰랐어도 너를 응원한다는 느낌이라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12월 24일 지연이가 건강해져서 정원이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겨울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이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마음을 고백하면서 자꾸 죄송하다는 겨울이. 솟아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병원에 자기 곁에 있어달라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대답, 키스로 하기 있나요? 정원이가 다가가는 장면에서부터 숨 못 쉬었어요. 이렇게 정원이는 병원에 남기로 했고 겨울이의 마음도 받아줬네요.
두 사람 모두 첫 키스, 첫 연애인데 다음 시즌 이 커플이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치용이와 송화, 익준이는 다음 시즌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송화를 따라 속초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치용이, 송화는 그런 그를 말렸습니다. 의국 일은 잘 모르지만 송화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커리어에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치용이도 병원을 옮기지 못했죠. 송화의 조언도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환자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치용이, 그때 뒤에서 다른 환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기준 교수 환자고 주치의는 허선빈이었습니다. 환자가 오전에 받았던 검사를 이미 알고 있었고 다음 검사가 내비게이션 MRI라는 것도, 그리고 허선빈 선생은 지금 수술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전달하려 했을 것이란 것도 꿰차고 있는 치용이. 그런 치용이를 보며 송화는 흐뭇한 표정을 짓는데 아무래도 다른 호감이라기보다는 좋은 의사로 성장해가며 이젠 신경외과 치프에 잘 어울리는 치용이의 모습이 대견하다는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뇌수술을 했던 김현수 씨가 찾아왔었죠. 다음 주에 경찰직으로 복귀한다는 현수. 그날 서로 나누었던 위로가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치용이에게 펜을 선물하는 현수. 일하다 힘들면 이 펜을 보고 힘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덕에 생명을 구한 환자도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이죠. 이젠 누구보다 신경외과 치프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치용이. 그렇게 치용이는 율제병원에 남기로 했고 결국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한 것 같아요. 송화는 속초에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예고편에서 송화가 불렀던 사람은 익준이가 맞았어요. 그런데 익준이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를 간 줄 알았는데 송화에게 찾아왔네요.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송화에게 다가서려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고민 상담처럼 전해본 마음. 대답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접었던 마음을 이번에도 접는다면 정말 많이 후회할 것 같은 익준이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증거를 찾으며 송화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화가 말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감정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익송이나 홍화가 아니라 저는 오롯이 송화파로 남아 다음 시즌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으려 합니다. 준환이는 응급수술을 하느라 익순이가 떠나는 날인 걸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심란한 심정의 준환이. 그때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알리려 도제학이 찾아왔죠. 심란한 준환이는 도제학에게 바람을 쐬자고 합니다. 준환이가 익순이에게 너무 참지 말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랬는데 역시 저의 최애인 도제학 선생이 크게 한 건 했습니다. 진짜 3에서 가장 티키타카가 좋은 건 준환 제학 콤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나오면 항상 재미있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심란한 준환이에게 도제학은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판단의 순간에 자기가 잘못 판단하는 날이 올까봐 너무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는데 닥터 한님이 떠올랐어요. 판단에 대해 그 무게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았거든요. 순간마다 내려야 하는 판단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늘 조금이라도 더 좋은 판단을 위해 고민하신다는 게 참 힘든 일이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환이는 큰 거 몇 개는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자기가 제아기의 버팀목이자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반대로 준환이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반지를 부담스러워하는 익순이에 대한 고민. 도제학은 같은 대답으로 준환이의 고민을 해결해줬죠. 물어보세요. 그녀가 답을 줄 겁니다. 저 역시 묵은 속이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반지를 택배로 포장하는 준환이의 모습을 보니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대화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익순이도 준환이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나봐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 택배가 다시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뭔가 불길한 복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바로 새벽에 나타난 헛것 때문이죠. 준환이를 보러 율제병원에 나타난 익순이. 그날 출근도 안 했는데 늦은 밤을 지나 새벽까지 준환이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리뷰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강원도와 서울은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 거리를 옆 동네처럼 드나들었던 두 사람. 아마 반지가 돌아온 건 직접 반지를 끼워주지 않은 건 무효. 택배 따위로 반지를 보내는 걸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시즌2에는 준환이가 익순이에게 직접 반지를 끼워주러 익순이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을 남겨봅니다. 미나는 꾸준히 석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면을 드신다는 소문이 의국에서 당직 서는 전공이한테까지 들려서 같이 먹으러 왔다는 미나. 완전 귀여웠어요. 석형이는 미나의 고백 그 다음날 미나의 마음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따로 만나서 거절 의사를 밝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 추미나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네요. 크리스마스에 데이트 신청을 하는 미나. 약속 없으시면 병원 앞 스테이크 집에서 함께 저녁 먹자고 물어봤습니다. 고민스러운 석형이 익준이에게 털어놓았던 대로 전 부인이었던 신혜에게 줬던 상처가 마음에 남아 다른 어떤 인연도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미나처럼 매력있는 사람이 계속 마음을 표현한다면 닫혀있는 석형이의 마음도 열리지 않을까 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지우고 추미나의 데이트 신청을 거부했는데 전 부인이었던 신혜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으며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 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신혜가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인데 다음 편은 한참 기다려야 하잖아요. 한참 후에야 그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부인의 상처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미나의 마음을 받아주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로 기대를 품어봅니다. 그래도 두 커플 건져서 마음의 행복한 마지막 회였습니다. 또 뵙죠.